그 트럭으로 장사를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실내사의 덴마크에서 이 조급한 마음을 절대 들키지 말자. 그래서 혼자 안 가고 여유 있는 덴마크 친구와 푸드트럭 전에 자전거로 영업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자전거를 직접 개조했잖아요. 마침 그때 코펜하겐 시에서 해외 스트리트푸드를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그때 그럼 이번에 호떡으로 갖고 지원을 해봐야겠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형태가 노점인데 그 노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아니면 3륜 자전거 아니면 트레일러.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저렴했던 이제 자전거 갖고 한번 개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호떡 철판, 그리고 덴마크는 이제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카고바이크가 유명하니까 덴마크 유명한 카고바이크 플러스의 호떡 그 두 개를 접목해서 개조를 한 거죠. 최초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중고 트럭을 하나 그때 하셨었죠?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트럭을 구하셨나요? 그 시장 측에서 1년 딱 끝나니까 뭔가 디자인적으로 우리 시장 분위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위생적으로도. 왜냐면 자전거는 다 사방이 오픈된 형태다 보니까 이제 위생을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조금 뭔가 컨셉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허가를 안 주었던 거죠. 중고가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왜냐면 그 저한테는 그때 돈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협상을 해서 500만원, 60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페이스북? DB? 다 찾아봤죠. 그때는 이제 덴마크어로 검색을 해야지만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DBA 같은데 이제 계속 그 푸드트럭을 이제 검색해서 올리니까 몇 개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다 유일한 트레일러였어요. 이 코판 라이스 식당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호떡 트럭을 이제 찾다가 발견한 또 중고 트럭이 하나가 있었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게 하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노하우가 좀 생겨갖고 어느 시기 때 어느 플랫폼에 이런 트럭들이 언제 올라오는지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살 때는 조금 뭔가 시장이 원하는 디자인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만한 트레일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막 물색을 하다가 정말 아담한 사이즈 트레일러가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 트럭으로 장사를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실내사의 덴마크에서 세 번째 중고 트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까닭. 저희가 1월, 2월은 문을 닫아서 그때 그 트레일러를 또 주차비를 좀 아껴보고 싶어서 이제 저희 집 주차장에다가 이제 파킹을 해놨죠. 당연히 이제 저희 집 주차장이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파킹을 해놨는데 제가 어디를 잠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트레일러가 여기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트레일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 파킹장 앞에 있는데 트레일러가 내 보물 같은 트레일러가 없어진 거죠. 그게 꿈인가 행신인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도둑이 가져간 줄 알고. 왜냐면 덴마크에도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갖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울먹이는 마음으로 제 동네를 한 3일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트레일러 비싼 게 있으면 제가 내 건다 싶어갖고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DBA에 누가 이놈 혹시 내 거 갖고 팔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은 형태의 DBA를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못 찾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달, 3달 정도가 흘렀죠. 못 찾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던 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약간 연합주택인데 주택 관리자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2달 뒤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생겨갖고선 혹시 내가 여기다가 내 약간 조그만한 주차를 해놨는데 없었는데 혹시 본 적이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경찰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트레일러를 끌고 가서 실은 그 노티스를, 종이 쪽지를 그 사람한테 줬는데 제가 휴가를 가 있어서 까먹고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한 2달 있다가 알게 된 거죠. 다행히 근데 도둑이 가져간 게 아니고
경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선 경찰한테 전화를 했죠. 좀 기다려봐라, 내가 알아보겠다. 근데 그 중고 트레일러가 폐기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차량을 무단위로 그렇게 가지가 노티스 하나 딱 갖다 놓고 무단위로 그렇게 폐기를 한 게 이게 과연 덴마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엄청 화도 많이 나고 이걸 어떻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근데 대상은 경찰이잖아요. 한 3번 정도를 컴플레인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트레일러에도 항상 이 차량 번호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차량 표지판이 안에 있었어요. 저도 그냥 안에다 갖다 놓고 그냥 파킹하는데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표지판이 없으니까 이거는 약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선 경찰이 회수를 해간 거죠. 소송을 해야 되나, 법적인 준비도 친구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경찰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경찰 대상으로 제가 싸우고 싶지 않았고. 조그만 트럭 그거 크레페가 얼마 정도 했죠? 그거는 크레페 같은 35,000이니까 한 600만, 700만 원 됐다. 700만 원, 600만, 700만 원 사이였어요. 당장 3월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돌아오는 봄에 문을 열기로 이제 시장이랑 약속을 했는데 급하면 협상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 조급한 마음을 절대 들키지 말자. 그래서 혼자 안 가고 여유 있는 덴마크 친구와 같은 직원들과 같이 함께 나 혼자 가면 급하니까 그 조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유 있게 신나는 마음, 놀러 가자는 기분으로 4시 이제 그 아줌마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한 것도 트레일러 딱 보는 순간 저거다. 왜냐면 시간이 없게 저걸 사야 되잖아요. 저걸 사야 되는데 그 급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별로 좀 별론 것 같다고 해서 약간 뉘앙스를 좀 아쉽다. 블랙 컨스모 블랙 컨스모 왜냐면 너무 사고 싶은데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 슬슬 이제 본 마음을 좀 꺼내는 거예요. 그 본 마음 뭐냐면 그때 거기 올라왔던 가격이 65,000이었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이 트레일러 말고 하나 더 있다. 우리 그 중고로 갖고 있는 게 혹시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보러 갈래?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차를 타고선 그 다른 트레일러를 보러 간 거죠. 근데 그 트레일러를 딱 보는 순간 저거는 얼마가 됐든 무조건 사야겠다 할 정도로 퀄리티면이랑 공간 규격이나 시설 면에서 제가 봤던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가격 협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전에 트레일러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이걸 샀으면 좋겠다. 근데 트레일러의 가격은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주머니께서 이건 조금 더 비싸게 본인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이 이제 우리도 당장 다른 데 이미 보건 데가 있어서 이제 당장 우리도 급하진 않으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오겠다 얘기하시니까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희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제 그 트레일러를 구매 결정을 하고 바로 데리고 왔죠. 스테이크에서 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5천 크론 더 주셨어요. 그래서 협상해서 6만 크론이니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몬드리안 스타일에 정말 완벽한 심평수지 맞는 트럭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피카소화 되기 시작했어요. 장성한 조류들이 꼭 우리 트럭을 좋았어요. 천장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에 비가 뚝뚝. 2022년에 이제 리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트럭을 또 컨셉을 또 한번 바꿔보자. 모든 게 전력이 나가면 다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계속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고 손님들도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고 시장 측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제 트럭 수명이 좀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옆에 있는 그 찐 매니저가 저는 저 트럭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 표정과 말투와 저는 여기 지금 새로 합류하게 저는 저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 언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상처가 되셨나요? 저는 저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꼬질했어요, 꼬질. 그래 언제까지 저렇게 중고에 연연할 수 없고 이번에 조금 새롭게 새 단장을 할 때가 됐다 해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새 트럭으로. 새
트럭을 보러 쇼룸에 갔잖아요. 우선은 그 덴마크가 그 큰 나라가 아니고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푸드 트레일러나 트럭을 제조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다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중개 판매하는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쇼룸에 전시된 트레일러 보고 아 저건 한번 직접 보고 가볼 만하다. 근데 이제 거리가 여기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시간이 좀 들더라도 한번 가서 직접 보고 결정을 하기로 한 거죠. 이게 전시된 다양한 트레일러를 보고 이제 아 이건 정말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건 차원이 다른 트레일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꼬질하다고 했던 트레일러라고 언급했던 찐이 갑자기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가격을 보는 순간 기존에 사왔던 트레일러와는 앞자리 수가 다른. 저 새 트레일러 구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만족할 부분들이 있겠다.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 시장 측,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시간 대비 더 많은 호떡,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제 비빔밥을 기존에는 공간이 작고 시설이 부족해서 같은 시간 단위당 판매할 수 있는 판매수가 적은 반면에 저렇게 크고 좋은 시설을 가진 트레일러를 갖고 오면은 더 오히려 매출을 높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트레일러를 반 데까지 거의 한 9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우선은 이제 그 중개해 주시는 분도 여름 시기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시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원하는 트레일러를 기존에 있는 트레일러 바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내부를 저희 호떡 판매하는 거에 맞추어서 개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개조를 하는 데가 또 덴마크가 아니라 폴란드였기 때문에 폴란드에 계신 분들이랑 의견 조율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갑자기 그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거였나 봐요. 유리라든지 스틸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전쟁 사태로 인해서 배송이 또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기로 한 것보다 한 3, 4개월은 더 늦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게 덴마크에서는 되게 일반적이라는 거. 이제 호떡을 계속 판매했던 그 매대의 장소가 처음에는 자전거니까 거의 길거리 위였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 그리고 시장의 또 형태도 이제 실내 매장이 아니라 이제 야외에서 이제 호떡 판매하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재료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방 시설이 필요했을 때는 그 트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호떡으로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확장성을 위해서 이 호떡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소개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이죠. 거의 아마 한국에는 호떡 가게가 되게 많지만 이 해외,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호떡을 소재로 판매를 하는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장의 형태로 판매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이 호떡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한식을 알리기 되게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매장의 형태로 호떡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